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방금 전까지 쓰고 있던 안경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뒤지거나 며느리 생일이나 손주 이름이 갑자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안 나서 식은땀을 흘리신 적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아이고, 나도 이제 끝났나 보다. 치매가 오는 건가? 밤잠 설치며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잠시 잠든 것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도 뇌는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뇌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 연구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74살 김광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얼마 전 아내분과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수십 년 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지셨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 했지? 누구를 만나려 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싶어 혼자 엉엉 우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뇌가 깨어날 준비가 끝났네요. 하고 웃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간절히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전원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몰라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든 뇌의 전원을 다시 켜는 4가지 기적의 리모컨을 공개합니다. 바로 귀, 목, 혀, 발가락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딱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저와 함께 딱 3달 이 동작을 하시고 지금은 손주들 영어 단어까지 같이 외우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잃어버린 총기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왜 뇌는 늙지 않는가? 희망의 과학. 본격적인 비법을 배우기 전에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뇌는 찰흙처럼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모양이 변하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우리가 적절한 자극만 주면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아무 자극도 안 주면 있던 길도 잡초가 무성해져서 막혀버리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 앞 골목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 길이 반들반들해지지만 아무도 안 다니면 풀이 나고 울퉁불퉁해집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매일 자극을 주면 길이 넓어지고 안 주면 막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간단한 손가락 운동과 혀 운동을 3달 동안 하신 그룹과 아무것도 안 하신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운동을 하신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0%나 올랐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하신 그룹은 오히려 10%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4가지 동작은
뇌에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작업입니다. 뇌로 가는 입구부터 열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리모컨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챕터 2 첫 번째 리모컨 뇌의 긴장을 풀어라. 귀 당기기.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귀에 있습니다. 아니, 머리가 좋아지려면 머리를 써야지. 왜 엉뚱하게 귀를 만지냐 하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신경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몸 밖으로 유일하게 살짝 얼굴을 내미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귀입니다. 쉽게 말해, 귀를 만지는 것은 뇌를 직접 주무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브레이크가 잔뜩 걸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브레이크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귀를 당기면 이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뇌가 이제 좀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 귀 날개 펴기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으세요. 1단계 귀 윗부분을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초 당깁니다. 2단계 귀 중간 부분을 잡고 3초 당깁니다. 3단계 귓불을 잡고 3초 당깁니다. 너무 세게 말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당기세요.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잔뜩 쫄아 있다가 풀어지는 거죠.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며칠 하시더니 선생님 귀를 만졌더니 잠을 푹 잡니다 하시더군요. 잠을 잘 자야 뇌 속의 침의 독소가 청소되는 거 아시죠? 귀 당기기는 뇌 청소의 시작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귀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마치 발바닥 지압점처럼요. 특히 귀를 당기면 뇌로 가는 신호가 지금은 안전해, 긴장 풀어도 돼 하고 전달됩니다.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좋아집니다. 막혔던 파이프가 뚫리는 거죠.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콸콸 흘러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이제 숨 쉴 수 있다 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챕터 3 두 번째 리모컨 뇌로 가는 파이프를 뚫어라. 거북이 목 회전. 두 번째는 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북이 목 회전 운동입니다. 우리 목뼈 양옆에는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이 뻣뻣해지면서 이 파이프를 꽉 누릅니다. 그러니 뇌로 산소가 안 가서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정원에 물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꺾이거나 눌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목뼈도 똑같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으면 뇌로 가는 파이프가 눌려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요즘 머리가 맑지 않아.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아 하시는 겁니다. 파이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실천 방법, 거북이 목 회전. 여기서 핵심은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입니다. 빨리 돌리면 오히려 혈관 다칩니다. 1단계, 고개를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 2단계, 왼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 딱 5초면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살살 돌리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목을 뒤로 꺾으면 안 됩니다. 좌우로만 천천히 돌리세요. 뒤로 꺾으면 목뼈가 혈관을 더 세게 눌러서 위험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눌려있던 파이프가 열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콸콸 공급됩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목을 돌리고 나면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하루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TV 보실 때 목이 뻣뻣하다 싶으면 바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하세요. 챕터 4. 세 번째, 리모컨, 뇌세포에 영양을 뿌려라, 혀 밀고 돌리기. 자, 이제 입구도 열고 길도 뚫었으니 본격적으로 뇌세포를 키워야겠죠. 세 번째 비법은 혀입니다. 혀는 단순히 맛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8개의 근육 덩어리이자 뇌의 중심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스위치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에서 뇌세포를 살리는 영양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뇌세포 비료라고 생각하세요. 죽어가던 뇌세포를 살려내는 보약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텃밭에 채소를 심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면 시들시들 하잖아요.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혀를 움직이면 뇌에 자동으로 영양 비료가 뿌려집니다. 시들었던 뇌세포가 다시 파릇파릇 살아나는 거죠. 실천 방법, 혀 밀고 돌리기 지금 입안에서 해보세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1단계,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3초간 강하게 밀어 올리세요. 2단계, 그 다음 혀로 입 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세요. 시계 방향 한 바퀴, 반대 방향 한 바퀴. 처음엔 혀가 뻐근하실 겁니다. 그게 뇌가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튼튼해집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운동 덕분에 발음도 또박또박해지고 무엇보다 음식 삼키는 힘까지 좋아지셨습니다. 추가 효과가 더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쌀에 들리고 기침하시고 혀 운동을 하시면 이것도 함께 좋아집니다. 혀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음식을 삼키는 힘도 세지는 거죠.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집니다. 혀가 굳으면 발음이 어눌해지는데 혀 운동을 하면 말이 또박또박 나옵니다. 챕터 5. 네 번째, 리모컨, 뇌의 지도를 넓혀라, 발가락 움켜쥐기.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의외의 부위입니다. 바로 발가락입니다. 머리 좋아지는데 웬 발가락 하시겠지만 우리 뇌 속에는 신체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토가 손만큼이나 넓습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뇌 부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건 다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가락과 뇌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땅을 밟을 때 발가락이 지금 바닥이 딱딱해요. 지금 경사가 있어요 하고 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뇌가 그럼 중심을 왼쪽으로 옮겨 힘을 더 줘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발가락을 안 쓰고 질질 끌면 보고가 안 올라갑니다. 뇌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발가락이 보고를 안 해서 뇌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 발가락 움켜쥐기 양말 신은 채로 하셔도 됩니다. 1단계, 발가락 10개를 동시에 꽉 오므려 주먹을 쥐세요. 2단계, 다시 쫙 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리세요. 이걸 30초 동안 반복합니다. 발가락 끝을 꼼지락거릴 때마다 뇌의 가장 넓은 부위가 반짝반짝 켜집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들어오듯이요. 김광식 어르신은 산책할 때마다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꽉 쥐는 연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울퉁불퉁한 길도 겁나지 않고 걸음걸이가 아주 당당해지셨습니다. 이 방법은 낙상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병원 가고 거동 못하고
발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발가락으로 땅을 확실하게 디디게 되니까 발이 안 걸리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챕터 6. 실전. 김광식 할아버지의 뇌회춘 시간표. 자, 귀, 목, 혀, 발가락. 이 네 가지를 다 배우셨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광식 어르신이 냉장고에 붙여두고 100일 동안 지킨 기적의 시간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기상 직후,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가락 꼼지락 30초, 밤새 잠든 뇌를 깨웁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부터 쥐었다 폈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활동 시작이구나 하고 뇌가 준비를 합니다. 세수할 때 거울 보면서 혀 돌리기 15초, 나를 보며 웃으면서 하세요. 혀를 입천장에 밀고 크게 원을 그리세요. 입안에서 하는 거니까 양치질하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식사 전후, 식전에는 목 돌리기로 소화를 도와주고 식후에는 귀 당기기로 졸음을 쫓으세요. 이러면 식곤증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이 밥 먹고 나면 졸리시잖아요. 그럴 때 귀를 3초씩 당겨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저녁 TV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4가지 동작을 1세트씩 하세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드라마 보시다가 광고 나오면 자, 내 뇌 깨울 시간이다 하고 귀, 목, 혀, 발가락 한 번씩 움직여주세요. 자기 전 귀 당기기와 목 돌리기를 집중적으로 뇌를 편안하게 해서 꿀잠을 자게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셔서 귀를 천천히 당기고 목을 좌우로 살살 돌리세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세우르르 옵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김광식 어르신은 딱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됐다. 머리가 좀 덜 멍하다. 이런 느낌이 오셨대요. 한 달 지나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확 줄었습니다.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약속도 안 까먹으시고 석 달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너 무슨 약 먹냐? 물어보실 정도였대요. 챕터 7. 심화 질문과 답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가요? 아닙니다. 하루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특히 혀 운동하다가 턱 아프면 살살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효과가 없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세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 걸러 하거나 생각날 때만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해도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세 번째 질문, 치매 진단 받았는데 이것만 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예방입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이 운동은 보조로 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시면서 이 운동을 함께 하시면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다음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운동이 아니라 당장 병원, 신경과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보행장애.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고 종종 걸음을 걷는다. 둘째, 요실금. 갑자기 소변을 못 참는다. 셋째, 심한 무기력.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고 하루 종일 멍하다. 이런 증상들은 뇌질환의 신호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뇌를 깨우는 4가지 리모컨. 첫째, 귀를 당겨서 뇌의 긴장을 풀고, 둘째, 목을 돌려서 뇌로 가는 파이프를 뚫고, 셋째, 혀를 굴려서 뇌세포에 영양을 뿌리고, 넷째, 발가락을 쥐어서 뇌의 지도를 넓힌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제 경로당에서 뇌 박사로 통하십니다. 친구들이 너 무슨 비싼 약 먹냐 물으면 내 몸에 있는 공짜 리모컨으로 매일 뇌를 켠다 하며 웃으십니다. 며느리 생일 까먹어서 우시던 분이 이제는 희망을 나눠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포기하는 순간 뇌는 진짜 늙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도 아직 새순이 돋을 땅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부터 꼼지락거려 보십시오. 그 작은 1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매일매일 더해지고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건강한 편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의 건강연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